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장님, 지난주에 말이죠.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는 3대 지수 좀 상승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그 전주와 비교해 본다면 좀 약간 소폭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본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한 그 미국 증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증시 그동안 특별한 조정 과정이 없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좀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미국 증시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가 현재 어느 정도 좀 과열권의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이런 좀 지난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의 하락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중기적인 과정에서 본다면은 일단 그 미국 증시의 지난주 조정 과정은 중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 증시의 그런 좀 주된 그런 그 조정 요인을 본다면은 역시 키프로스의 그런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공개된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를 비롯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내부적인 모멘텀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지지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유럽 재정 위기가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프로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키프로스의 디폴트 시에는 키프로스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의 추가 구제 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키프로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를 보면은 독일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그리스가 절대적인 규모라든지 비중을 놓고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은 그런 익스포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가 키프로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런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로 전이되는 등 유로존 전역에 있어서 재정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난주 미국 증시의 주된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다소 좀 과열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찾는 그런 과정이 지난주에 키프로스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미국 증시 대략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은 중기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미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부적인 모멘텀은 지속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미국 증시의 또 단기 조정 요인 내부적으로 찾아본다면은 3차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일단 지난주에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된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 미국 연준은 향후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일단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의 조정 흐름이 일단 단기에 국한하게 하는데 국한하고 상승 추세를 중기적으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재정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일단 미국 연준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증시는 유동성 측면에서 중기적인 상승 흐름을 지속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키플러스의 재정 위기에 대한 그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키플러스 관련해서 오늘 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은 금매에 나오고 있듯이 유럽 아이트렉스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키플러스 리스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로존 전역의 CDS 프리미엄 자체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2011년 이후에 저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현재 유럽 재정 위기 자체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아이트렉스 지수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향후에도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은 유럽 아이트렉스 지수가 120bp 정도 네. 이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상향 돌파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 2011년 이후에 유럽 아이트렉스 지수는 120bp 정도가 중요한 저항선 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2월에 그 이탈리아 총선을 전후로 해서 이탈리아의 연립정부 그 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유럽 아이트렉스 지수가 120bp 정도 근접한 이후에 다시 하락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밤 키플러스와 관련된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네. 유럽 아이트렉스 지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키플러스 사태 오늘 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뉴욕 증시 조정 과정 없이 달려오다가 소폭 밀렸다지만 우리 시장은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 매도세가 만만찮아요. 예.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그 차이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상반된 그런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 역시 그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 등 이런 유동성 부분들이 얼마만큼 확충되는지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현재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코스피 1950포인트 선을 소폭 하회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1950포인트 선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자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키플러스라든지 글로벌 그 선진국 증시의 조정 흐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강력하게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코스피의 방어제로스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이후에 코스피가 1860에서 2030포인트 선 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 기관은 2000포인트 선 이상에서는 주식형 수익증권 환매 압력, 이로 인해서 순매도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현재 지수대를 포함해서 1930포인트대로 갈수록 국내 기관의 매수세는 좀 더 강화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지수대에서 코스피의 그 하방 경직을 담보해주는 국내 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환율과 관련해서 좀 연계를 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의 반락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의 순매도의 그런 순매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경기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 또 키플러스 사태, 이에 대한 과민 반응 인식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일중 변동성이 추세선을 상회할 경우에는 방향성이 전환되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성이 그 추세선을 재차 상회하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경험적으로 본다면 2010년 이후에 그 추세선을 상회한 일중 변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의 분명한 방향성에 좀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또 추세선을 상회한 그 두 번째 부분 그 일중 변동성을 보시면은 또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일중 변동성이 그 어느 정도 변화하는 과정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5주 만에 주간 기준으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의미 살펴봤고요. 우리 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준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